권위 있는 부모가 될 것인가? 아니면 허용적인 부모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제가 다 속에서 열불이 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 너 마음대로 하는 건 나중에 독립해서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의 주제는 권위 있는 부모 되기입니다. 정말로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 많아질 때마다 좋은 부모, 현명한 부모가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권위주의를 비판하면서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맺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흔히 이야기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될 것인가? 아니면 허용적인 부모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란 엄격한 아버지상을 떠올리면 되겠죠. 부모와 아이의 상하 관계가 명확하고 주로 명령과 복종을 전제하는 관계죠.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게 되겠죠. 허용적인 부모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유형이겠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지향하시는 부모의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허용적인 부모가 겪는 아이들의 문제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아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죠. 나는 권위적인 부모일까요? 허용적인 부모일까요? 둘 다 위험하죠. 허용적인 부모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엄마는 너를 믿어.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부모의 몸과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는 아직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하는 미숙한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믿고 허용해 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부모의 지혜에 비해서 아직 근시안적이고 다분히 충동적이기가 쉽죠. 아이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아이는 제멋대로가 되죠. 아이의 사춘기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아이의 반항심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드러났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꼭 필요한 부모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이 된 아이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쩔쩔매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제가 다 속에서 열불이 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권위적인 부모도 아니고 허용적인 부모도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대부분의 해답은 제3의 길에 있죠. 바로 권위 있는 부모 되기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답이죠. 그럼 부모의 권위란 무엇일까요? 부모의 권위란 한마디로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아이의 생각과 원하는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들어줘야 하겠죠. 그러나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것을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존중해 주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부모가 한다. 여기에 가깝습니다. 저학년 시기에는 부모의 태도가 확고하면 어렵지 않게 이것이 지켜지죠. 저학년 시기부터 규칙과 룰을 어기고 제멋대로 한다? 이건 볼장 다 본 거죠. 이건 부모의 양육 태도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고학년 아이들인데 고학년 시기에 자아가 형성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선택은 무시하고 왜 엄마 맘대로 결정해? 고학년이 된 아이가 따지고 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한번 밀리면 계속해서 아이에게 쩔쩔매면서 끌려가는 부모가 될 텐데요.
네, 핵심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고학년 아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고학년이 된 아이가 여전히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의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건 부모의 집에서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학원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죠.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너 마음대로 하는 건 나중에 독립해서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은 당장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혜택에 대해 깊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직접 고학년 아이들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을 설득하잖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쉽게 수긍합니다. 다만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못하니까 부모의 약한 마음을 간파한 아이가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부모를 이용하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저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원래 아이들이라는 게 아주 순수하기도 하고 매우 영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권위 있는 부모 되기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은 충분히 나를 존중하고 내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이것을 결정하는 권리는 부모님께 있는 것임을 아이가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다면 하셔. 확고하게 결정하신 것은 내가 아무리 떼를 쓰고 반대를 해봤자 물러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부모의 결정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믿으면 아이는 부모의 결정을 완전히 수용하고 그 안에서 더 나은 해답을 구하지만 어설프게 허용하는 것 때문에 아이는 자꾸 부모를 흔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권위 있는 부모란 엄격하면서도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지향하는 선생님의 상이기도 하죠. 지나친 자유를 허락하는 마음씨 좋은 선생님이나 아이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방식의 무서운 선생님, 둘 다 해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늘 엄하면서도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떠올려 봐도 좀 무서운데 좋은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요? 이를 위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부모의 일관된 태도와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